제가 뭐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길어질 것 같아서 하여간 저는 증인이 어느 쪽 일방을 대변하는 것까지는 좋아요. 그런데 이게 정치 선동장으로 가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제에 맞는 전문적이고 정리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해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얘기 경청하고 뭐 그러자고 부른 거니까 좋죠. 근데 확장해가지고 정치 선동을 해버리면 이거 그러면 이 국회 자체가 이 상임위 자체가 유지가 안 됩니다. 앞으로는 저런 식으로 증인을 불러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 상임위장이 개판돼요. 그러면 안 됩니다. 자 질의 좀 드릴게요. 우리 저 한동수 증인 잠깐. 네. 저는 그 채널A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안 풀리는 게 그 채널A 내부 보고서가 그 방통위에서 공개된 게 있잖아요. 그 네.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. 한동훈 검사장과 그 이동재 기자가 통화를 해요. 그리고 바로 다음에 그 지모 씨라고 하는 사람한테 들려줍니다. 근데 들려줄 때 전화로 또 들려줘요. 그게 딱 시간이 통화 기록이 연결돼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게 한동훈 목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게 또 이제 채널A 내에서도 어떤 게 나오냐면 이동재 기자가 자기 내부 회의를 할 때 이 기록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. 자, 이거 한동훈 목소리인데 이거를 다른 목소리로 대체를 해야 되겠다. 그랬다 큰 사고 나면 어떡하냐. 우리 채널A가 다 망하지 않냐. 그래서 결국 이동재 기자가 그걸 삭제해버리면서 은폐를 해버립니다. 이게 기록에 다 나와요. 민주당 기록이 아니에요. 이게 채널A 기록에 나옵니다. 근데 저는 검사들 무슨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이런 기록을 보고 이게 어떻게 혐의 없음이 됩니까? 이 점에 대해서 자 이제 그 이동재 기자가 이건 거짓말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. 자기가 둘러댄 얘기라고. 근데 저는 이동재 기자가 그 지모 씨라는 사람한테 얘기한 게 거짓말이다. 그거면 이해가 가겠어요. 근데 채널A 자기 내부에서 한 얘기거든요. 이거는. 그래서 이건 거짓말일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통화 기록으로 나온 거면 단지 통화된 파일을 삭제한 거죠. 그랬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. 저는 이 점을 우리 감찰부장 하셔서 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나는 이 수사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검찰의 전문가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듣고 싶어요.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그 예를 들어 최근에 그 입법 과정에서 검사들의 많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매일매일 이제 입으로서도 오고 여러 가지 뭐 국회의장도 만나시고 대통령도 만나시고 이거 행위들을 그 검찰 내부의 어느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. 그 한동훈을 포함한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 경쟁이다. 두렵죠. 그 100에서 150명의 특수의 어떤 실세들 그 힘들에서 두렵죠. 이거 사건의 방향은 정해지죠. 이거 수사 못합니다. 그리고 일선 정도 뭐 수사가 이제 무혐의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감찰 사유로 예를 들어 판사 사찰도 이제 뭐 어느 담당관은 본인이 작성했다라고 하고 징계 사유로 만약에 징계 소송이 뭐 확정되거나 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 이제 징계 사유가 되겠죠. 이 후보자도 무혐의가 됐다 하더라도 역시 부적절한 그 언론사 기자의 뭐 적어도 취재윤리 위반 정도는 되니까요. 또 기타 이제 법무부에서 계속 중인 여러 가지 감찰 징계 사유가 존재하죠. 근데 이제 다만 이 사실의 문제에 있어서 실제 검사장 이상에 대한 수사와 징계는 굉장히 어렵다. 이것들이 제가 2년 한 7개월 정도 검찰에 있으면서 온 그냥 고백입니다. 예.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계속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있지만, 저는 네. 사실 애당초 이 문제는 검찰 내에서 검찰의 제19 감싸기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환경 내에서 수사할 수가 없다고 좀 봤어요. 이거 네네.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검찰이 수사해서 이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. 그러면 가만히 봐서 수사 결과가 증거가 없다 이래버리면 되는데 사실 수사가 진도로 안 나간 거잖아요. 제가 얘기한 이런 핵심 의혹들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어요. 그럼 이런 거 하라고 특검 제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?
이제 뭐 특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또 하실 또 영역이고 저 뭐 감찰부장의 입장에서 의견은 있습니다. 의견은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어떤 정보의 비공개 측면도 많고요. 정보를 독점해서 사실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뭐 법무부 장관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기 죄송하긴 합니다. 그 이제 뭐 법무부 장관이 뭐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 아닙니까? 그러면은 그 법무부 장관 자체는 되게 공정해야 되는 거죠.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관련된 사건이에요. 네. 이런 거라고 특검을 받는 겁니다. 네네네. 네, 필요하죠. 필요하고 이제 그 지점에서 이제 그 수긍할 만한 결과들이 있어야 되겠죠.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 입법에서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 이런 부분들에서 그 실체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절망하는 거죠. 기본적으로 그 정의라는 것을 수사 이 구속영장 발부 기소 2단계에서 마치 그 독점이 되고 그게 정의를 표상하는 것 같은 사회 이게 이제 후진 사회인 거죠. 조금 더 이렇게 더 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들을 좀 짜는 방향으로 나가셔야 되죠. 네, 조금 더 수고하셨습니다. 유익한 수단이고요.